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손입니다. 오늘 벤츠 E클래스랑 S클래스를 가지고 왔어요. 저희가 잘하는 컨텐츠 뭐가 있어요? 깡통과 풀옵션을 비교하는 컨텐츠 많이 찍고 있죠. 야, 그러면 S클래스나 E클래스가 깡통 풀옵 비교가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벤츠는 뭐가 있어요? 엔진 라인업이 다양하잖아. 뭐 E300, E250, 뭐 E200 많단 말이에요. 게다가 E450 풀옵션 모델까지 있는 거죠. 뭐 S클래스도 똑같습니다. 디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S350, 뭐 S400, 가솔린으로 넘어가게 되면 S450, S500, S580 그리고 S 마이바흐까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 내가 이 금액을 주고 살 바에는 조금만 더 주고 한번 다른 거 넘어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E클래스의 가장 최상의 모델을 할 수 있는 E450을 가지고 왔어요. 거의 1억 초반이에요. E450이 1억 2천 정도 하는데, 그러면은 뭐 3000cc 엔진에 에어서스에 슈퍼 스크린 들어가고 뒷바퀴 조향 들어가고 나파 가죽 들어가고 막 이래서 1억 2천이거든요. 물론 이게 연식 변경 되면서 그 물량은 다 팔렸고 마이너 체인지라 해가지고 옵션이 좀 더 라이트하게 빠진 모델이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E450 같은 경우에는 에어서스 빠지고요, 나파 가죽 빠지고요, 거기에 뒷바퀴 조향 빠지고요, 슈퍼 스크린 빠집니다. 야, 그러면 누가 E450을 사? 할 수 있지만 가격이 9,990만 원이기 때문에 거지나 2천만 원 이상 싸요. 게다가 이제 뭐 할인 좀 들어간다고 치면은 생각보다 E300과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은 그러면 차라리 E클래스의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E450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매할 때 있어서 또 한 가지 생각 드는 게 있죠. 야, 그러면은 E클래스 가장 상위 모델을 살 바에는 S클래스의 가장 기본 모델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S클래스에 가져왔습니다. S클래스는 가장 기본형인 S450을 가지고 왔죠. 하지만 S클래스는 S클래스예요. S클래스의 기본 모델이라고 해도 얘는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가격이 S450이 1억 8천이 넘어가요. 뭐 할인이 들어간다고 해도 1억 한 6, 7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가격 차이를 보여줍니다. 정말 딱 깡통과 풀옵을 비교하려면 S450이 아니라 S350 디젤 뭐 아니면 S400 디젤 가져와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그나마 가격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E클래스의 풀옵션과 S클래스의 기본 모델 어떤 구성의 차이가 있는지, E클래스의 최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 옵션이 다 있다고 해도 분명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E450 시승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E450이기 때문에 좀 더 재미난 비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재미난 게 벤츠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C클래스나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되게 비슷하게 나옵니다. 뭐 W213부터 W222 그리고 W223까지 C클래스와 S클래스는 약간 베이비와 아빠처럼 비슷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유독 E클래스는 독자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헤드램프도 다르죠. 그리고 이 라인이랑 바디 쉐입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다릅니다.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에 이제 발광 라디에이터 그릴 있죠. 불빛 이렇게 쫙 나오는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들어오고, S클래스는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온 지 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거 발광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페리를 앞두고 있고 지금 위장막 스파이샷 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았어. E클래스가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야? E클래스에는 지금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있다 보니까 벤츠 그 스타 로고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이 E클래스 E450 뒤에 테일램프 보면 어때요? 스타 로고 들어가 있죠. 이 스타 로고가 호불호가 좀 있었어.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왜 이런 로고 집어넣냐, 이런 욕을 진짜 많이 했어요. 물론 벤츠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로고 자체도 되게 예뻐요. 벤츠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도예요. 근데 이 스타 로고가 S클래스 페리에 그대로 들어가더라고. 테일램프와 헤드램프에 스타 로고가 들어가 있는 거여서, 야, 이거 S클래스 되게 보수적인 분들이 사는 차에 스타 로고를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도 돼?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벤츠니까 어느 정도 선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거죠. 딱 뒤 보면 어때요? 뒤도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S클래스와 E클래스는 꽤 느낌이 많이 달라요. 물론 얘는 이제 S클래스의 롱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길이 차이가 꽤 있죠. 자, S나 E클래스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어때요? 당연히 S클래스가 차급이 더 크니까 더 트렁크 공간이 넓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부분에 흡음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트렁크 공간이 약간 손해보는 경우가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골프백을 실을 때 드라이버를 빼고 사선으로 넣어야지만 골프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S클래스 트렁크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반면에 E클래스는 그런 흡음재 같은 것도 많이 안 집어넣고 좀 이렇게 광활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의외로 E클래스가 더 넓어요. 게다가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부피가 큰 짐 같은 거를 안쪽으로 넣어서 적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활용성이 좀 많게 한 거예요. S클래스를 막 짐차로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2열을 접을 필요가 없어. 왜 2열에 탄 사람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2열을 왜 접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비싸고 크고 이게 아니라 어떤 좌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트렁크 공간도 차라리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을 막자, 그래서 흡음재 같은 거를 추가를 한 거죠. 자, 그러면 트렁크를 닫히는 이 속도,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부드러워졌죠. 예전에 그냥 팍 하고 닫혔는데 요즘엔 조금 더 부드럽게 닫히게 세팅이 된 거예요. 이 클래스는 과연 어떨까요? 이 클래스도 한번 볼까요? 이 클래스도 예전에 비해서 속도가 많이 부드러워진 걸 볼 수가 있죠. 두 차량 다 20인치 휠이 끼워져 있고요. 플러시도어 타입으로 S클래스나 E클래스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근데 S클래스에 먼저 적용을 한 다음에 E클래스 풀 체인지로 넘어왔어요. 사이드 미러도 보면은 어때요?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품을 호환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라든지 이 휠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어 쪽은 비슷하게 호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트림이 되게 많잖아요. 뭐 아방가르드 있고 익스클루시브 있고 AMG 라인 있고 막 이런데, 큰 틀에서 보면은 아방가르드나 AMG 라인 같은 좀 젊은 소비자분들 타깃으로 하는 거는 엠블럼이 이 중간에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같이 뭔가 좀 고급스럽고 중후한 느낌을 주려면 요 엠블럼이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바꿔놓습니다. 자, S클래스도 보면 엠블럼이 위쪽에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단순히 멋으로 이 엠블럼을 위에다가 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이제 20대 아니면 좀 10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초음파 센서가 없는 차를 못 봤을 거 아니야. 지금은 뭐 후방 카메라는 기본으로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초음파 센서가 없는 거를 상상을 못 해요. 하지만 제가 처음 차를 탈 때는 후방 카메라는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그런 옵션이었어요. 그 당시 예전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긴 차들 있죠. 이런 차들은 앞에 범퍼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이 내 차가 너무 기니까 앞에가 어디 있는지 이거 어디 있나 해가지고 모르다가 박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 거 방지하려고 엠블럼을 위쪽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앞에 보면은 엠블럼이 솟아있죠. 그러니까 내 차의 앞이 저기 있구나 라는 거를 볼 수 있게 엠블럼을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약간 좀 플래그십이나 고급차의 상징이 좀 되긴 했는데, 원래 애초에 요 목적이 그 차의 그 길이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렇고 뭐 롤스로이스도 그렇고 벤틀리도 그렇고 뭐 웬만한 고급차나 긴 차들은 다 엠블럼이 위에 있는 거죠. 익스클루시브도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기 위해 E클래스도 이렇게 엠블럼이 위쪽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거를 초음파 센서나 어라운드 뷰가 있다 해가지고 굳이 안 넣는 것보다는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E클래스의 공간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E클래스면은 공간이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랜저에 비해서 좀 좁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막 공간이 막 넓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국산차가 워낙 넓으니까. 하지만 E클래스만 해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240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옵션이 들어간 마이너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 빠지는데 얘는 나파 가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재의 고급스러움이라든지 포존 에어컨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송풍구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는 빠져요. 통풍 시트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은 있는 거죠. 하지만 공간은 굉장히 넓다라는 거. 근데 급 차이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거는 E클래스는 범용성이나 구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S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야기가 조금 더 달라지는데 어때요?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그러니까 S클래스랑 E클래스를 비교하려면 S 기본 자체가 더 기니까 숏바디를 가지고 와야 그나마 비교가 되고, 얘는 롱바디예요. 예전에 S클래스도 롱바디나 숏바디를 옵션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트림으로 통해서 이제 나눠놨어요.
지금 W223으로 넘어오면서 엔진 라인업으로 나눠놨습니다. 디젤 같은 경우에는 숏바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롱바디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놨죠. 게다가 뒤에 차에 모니터가 있으면 고급차, 차에 냉장고가 있으면 고급차,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 기본에는 이게 없습니다. 옵션으로 추가해야 되는 거죠. 아마 580에 기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이제 옵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400에서 500 정도 할 텐데 이 모니터가 있고 없고로 고급차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공간이 굉장히 넓기는 해요. 그다음에 이 모니터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이건 태블릿 PC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삼성식 갤럭시 탭 조그만한 게 여기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게다가 비필러나 송풍구, 그리고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앞에 이제 통풍 열선, 앞에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레버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 왜 있냐면은 제가 지금 타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상석이란 말이야. 여기에 이제 높은 분들이나 사장님이나 뭐 대표님들 앉으면은 이 대표님들 앞을 방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앞에 시트를 최대한 접어놓고서는 전방 시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580 같은 경우에는 레글레스랑 풋레스트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 딱 접으면은 발판이나 이 종아리를 막 받쳐줄 수 있는 시트까지 들어가는데 450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급을 나눠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참 좋기는 하네요. 자, 그리고 요 목베개도 S클래스만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 얘기 꼭 해주고 싶었는데 나파 가죽이라고 다 똑같은 나파 가죽이 아니에요. S클래스에 들어간 나파나 E클래스에 들어간 나파나 딱 만져보면 촉감 재질이 좀 다릅니다. 약간 S클래스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인다. 근데 실제로 고급스러워요. 하이퍼스크린 들어가 있는데 지금 나오는 2450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크린이 빠져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용성에 있어서는 E클래스가 좀 더 편한 거예요. S는 나온 지 좀 됐다 보니까 사용에서는 오히려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게다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정보도 별로 안 들어오고 시야도 작고 약간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E클래스는 이게 진짜 눈에 쏙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차이가 좀 나는 거죠. 단 아쉬운 거는 수납 공간이 좀 좁습니다. 이렇게 플립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걸 좀 접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하나만 접어주고요. 요거는 고정형이에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조금 좁다. 근데 제가 왜 E450 딱 이 모델을 극찬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억 2천이라는 금액이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2300은 8천만 원대예요. 8천만 원 아니면은 뭐 좀 더 저렴하게 넘어가려면 이 2290 같은 경우에는 7천 6천대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1억을 넘게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450을 안 타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항상 얘기하죠. 차는 막연히 다 큰 게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컴팩트한 사이즈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이 사이즈에서 차를 타는 분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막연히 크면 그냥 다 큰 차만 나오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450에는 S450에서 들어가는 동일한 3000cc 엔진이 들어갑니다. 여기 이 450이라 해가지고 4500cc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4000cc는 아니고요. 3000cc예요. 정확히는 2999cc가 되어 있고 381마력의 51토크입니다. 게다가 9단 잔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통 스펙 잘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왜 이 스펙을 이야기하냐면 차 사이즈에 따라서 같은 마력이라도 어떻게 세팅했는지에 따라 주행 느낌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E클래스는 381마력이라는 높은 출력의 퍼포먼스가 E클래스의 컴팩트한 사이즈에 맞게 들어가다 보니까 출력적인 부분, 움직임이 꽤 달라요. 그러니까 S는 묵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밀어주는 게 포커스라면 S와 달리 E450은 굉장히 퍼포먼스적인 주행 느낌을 보여줍니다. 차 자체가 컴팩트해서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반응하는 속도와 이런 엔진 사운드가 S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직결감 높은 움직임을 운전자에게 선사해 주는 거죠. 게다가 엔진의 이런 배기음, 사운드 역시도 실내로 어느 정도 유입을 해주고요. 지금 보면 방지턱이 꽤 많아요. 이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서스는 자 보시는 것처럼 막 엄청 충격을 다 걸러주거나 부드럽게 지나가는, 그러니까 S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서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릅니다. 좀 더 구조라든지 세팅이 좀 다르긴 한데 이 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서스의 세팅은 큰 충격을 막 걸러줘가지고 부드럽게 해주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차의 좌우 밸런스랑 미세하게 실내로 유입되는 이런 진동들을 싹 잡아줘요. 그러니까 막 엄청 부드러운 승차감은 아니더라도 주행을 했을 때 나가는 이 퍼포먼스적인 힘이라든지 이런 노면이 안 좋은 곳을 지나갈 때도 꽤 부드러운 주행감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승차감과 부드러운 주행감은 진짜 큰 틀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듯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줄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미세한 진동을 실내로 유입시키지 않아서 차가 좀 휘청휘청거리는 롤과 피칭의 느낌을 억제해주는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E클래스는 그냥 컴팩트하게 제어를 해주면서도 꽤 훌륭한 주행 느낌을 보여주는 거죠. 단 부드러운 승차감을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승차감을 그리고 이 에어서스의 이 느낌을 조금 못 받아들이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는 오히려 이 2450이 옛날 벤츠의 느낌을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벤츠도 원가 절감이나 막 이래가지고 200, 300, 200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급이 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E클래스가 아니라 C클래스의 느낌이 많이 나요. 예전에 E클래스만 해도 이 소재들도 고급스럽고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고 승차감도 좋고 게다가 3000cc 무조건 E클래스 3000cc였거든요. 3000cc의 높은 출력들, 뭐 여유로운 주행 퍼포먼스, 연비도 나쁘지 않고 조용하고 막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뭐 2300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주는 게 2450이라 할 수 있는 거죠. 2300 좋습니다. 가성비 있게 잘 나온 거 맞아요. 하지만 진짜로 E클래스를 느끼고 싶다면 이 450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차이 때문이에요. 물론 마이너 체인지 돼서 이번에 이제 에어서스도 빠지고 이 하이퍼 스크린 요것도 빠지고 후륜 조향도 빠지고 나파 가죽도 빠져요. 그러니까 다 빠집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할 수 있지만 엔진은 그래도 3000cc가 들어갑니다. 이 450 같은 경우에 할인이 2300보다 좀 많이 되다 보니까 그 갭 차이가 그래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2450으로 많이 구매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후륜 조향이 사실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 S클래스처럼 뭐 10도 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돌아가는 각도에 따라서 주차선 폭이 움직이죠. 이렇게 카메라 각도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빠져요. 그러면 S는 과연 뭐가 나을까? 고급스럽다라는 표현만 이야기하기에는 애매하죠. 580이나 옵션에 들어가는데 액티브 앰비언트가 빠지죠. 급을 좀 나눠 놓기는 해요. 그리고 이 S가 다 막연히 막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디스플레이 보면 어때요? 헤드업도 이 E클래스 진짜 크거든요. 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자율주행 도입되고 그리고 이제 기능이 점점 좋아지면서 계기판이나 대시보드의 위치가 낮아지고 헤드업이 계기판을 대체할 거예요. 아예 나중에는 이 계기판이 없어지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속도라든지 정보를 볼 수 있게끔 바뀔 거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길 안내나 속도 정도만 나왔지만 요즘엔 어때요? 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되게 직관적으로 들어와요. 내가 만약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300m라 그러면 300m 애매하잖아요. 뭐 100m면 이게 100m인지 50m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길이를 알아서 조절해가지고 점점 숫자가 줄다가 좌회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헤드업에 뜨면은 되게 좋아요. S클래스에 들어있는 이 헤드업은 좀 작습니다. 왜 S보다 E클래스가 더 크냐 할 수 있지만 E클래스도 나중에 나왔잖아요. 이번에 E클래스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돼 풀체인지예요. 특히나 2450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좋은 기능들을 다 넣어줬어요. S에 들어갈 만한 것도 다 들어가고 S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하이퍼 스크린이라든지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좀 더 큰 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2450이 더 좋냐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주행 느낌과 차에서 주는 안정감, 만족도는 S클래스가 넘쌉니다. 자, 방식도 똑같이 넘어볼게요. 어때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면 다 같은 에어서스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방식도 똑같은 방식터이거든요. 같은 속도로 넘어가도 실내로 유입되는 충격을 거의 없애줍니다. 물론 뭐 마이바에 있는 매직바디 컨트롤처럼 방식터가 삭제하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S에 들어가 있는 이 에어서스는 승차감 그리고 노면에서 들어오는 이 충격들을 웬만하면 다 걸러줍니다. E클래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E클래스보다 한층 더 앞선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게다가 또 한 가지 되게 조용해요. 진짜 그냥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외부 소리를 차단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조용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 시트, 아까 나파가죽 얘기했었는데 소재뿐만이 아니라 시트의 그 쿠션감 있죠. 그 폼의 두께도 E클래스보다 S클래스가 두툼해요. 그러니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S보다 지금 2450이 조금 좋은 부분들이 더 있죠. 차 근본적인 시트의 폼, 승차감, 그 다음에 NVH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S클래스가 넘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게다가 운전도 S클래스라 그러면 이게 차 기니까 운전이 어려운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자 보여드릴게요. 자, 회전 교차로인데 되게 극단적으로 회전 반경이 짧습니다.
확실히 이제 S클래스도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될 때가 돼서 그런지 아마 페리가 되면은 이 S클래스도 이 디스플레이나 이런 실내 디자인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면 선바이저가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소재 있죠. 요것도 블랙 헤드라이닝이 들어가는데 580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알칸트라나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이 소재에 대한 차이도 좀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E클래스 풀옵션 S클래스 기본 모델을 비교해봤습니다. 어때요? 물론 약간 재미의 성향도 있어요. E클래스는 어떨까? 한 8천에서 1억 사이의 E클래스의 느낌. 할인을 한다고 해도 1억 후반의 이 S클래스와 비교하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어때요? 각 성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차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알아주셨으면 되게 재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A클래스 할인이 좀 들어가기는 해요. 한 10% 정도 들어가긴 하지만 요거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리고 E클래스는 진짜 많거든요. E200, E220, E300, E450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E300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방가르드, 익스클루시브, AMG 라인 뭐 말할 거 없이 엄청 많죠. 그리고 S클래스도 S모, 450, 580, 500까지 굉장히 많아요. S클래스, E클래스, 벤츠에 대해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는 분들은 우리 또 함께하는 분 있죠. 의정부의 황인철 대리님한테 연락주시면 최대한 잘해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구매한 것보다 합리적으로 샀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거니까 이 S클래스나 E클래스 혹은 벤츠에 궁금한 분들이 있다면 의정부의 황인철 대리님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연락처 남겨놓을 테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전시장 가서 꼭 한번 타보세요. 그러면 왜 이게 이런 차이가 있는지 더 잘 느낄 것 같고요.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황인철 대리님한테 연락하면 E클래스가 싹 다 있어요. 뭐 E200부터 450까지 다 있으니까 E클래스에 궁금하신 분들 황인철 대리한테 연락 주시면 E클래스 다 타볼 수 있습니다. 타보고 결정하세요. 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난 비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럭셔리한 벤츠도 어디서 구매해야 된다고요? 차 구매의 길잡이, 수입차 판매 합리적인 구매 바로 차맥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차맥